최근 들어 국민연금 이야기가 예전보다 훨씬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소식은 단순히 한번 듣고 넘길 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인상분이 적용되면서 많은 분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1962년생부터 1968년생 사이에 태어난 분들이라면 이번 변화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언제 신청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지에 따라 앞으로 평생 받게 될 연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받게 될 국민연금이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 그리고 첫 수령 시기는 언제인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연금은 한번 수급이 시작되면 그 기준이 장기간 유지됩니다. 따라서 미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나중에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나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언제부터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궁금증 때문에 들어오셨을 텐데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중요한 시점에 영상을 보고 계신 겁니다. 특히 1962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이번 연금 제도 변화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와 앞으로 변화할 제도의 경계선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전 세대는 대부분 기존 기준에 따라 연금을 수령했고, 이후 세대는 개편된 제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62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그 중간에 위치한 과도기 세대입니다. 이 말은 곧 상황에 따라 두 제도의 장점을 일부 누릴 수도 있다는 의미이지만, 반대로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생각보다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1965년생이라 하더라도 생일 시기와 신청 시점에 따라 첫 수령 시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슷한 조건임에도 신청 시기를 놓쳐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받거나 수령 시기가 늦어진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느냐입니다. 연금은 단순히 기다린다고 해서 최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연금 수령 가능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달라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도 변화 가능성이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현재 1962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이러한 변화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직전의 마지막 구간에 해당하는 세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연금 제도는 한번 개편되면 다시 과거 방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에 해당하는 분들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먼저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군가 알아서 챙겨주겠지 하고 기다리기만 해서는 놓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1962년생부터 1968년생까지는 국민연금 제도의 중요한 전환기를 지나고 있는 세대입니다.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비교적 넓다는 장점이 있지만 반대로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국민연금은 실제로 어떤 기준에 의해 금액이 결정될까요?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은 일정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시지만 실제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계산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첫 수령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처음 받기 시작한 금액이 이후 연금 지급의 기준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첫 금액이 앞으로의 연금 생활을 결정하는 출발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요소는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가입 기간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규모입니다. 세 번째는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 수준입니다. 네 번째는 실제 연금을 신청하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출생일입니다. 이 5가지 요소가 서로 맞물리면서 최종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이후에도 물가 상승률 등에 따라 일정 부분 조정은 이루어지지만 기본적인 기준은 최초 수령액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첫 금액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입 기간이 약 20년 정도인 경우 평균적으로 50만 원대 수준의 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면 30년 가까이 꾸준히 가입한 경우에는 80만 원 안팎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또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1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경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별 소득 수준과 납부 이력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입 기간이 길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조건이라도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신청 시기에 따라 첫 수령액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정 시기에 신청하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믿고 기다리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7월에 신청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넷이나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면 국민연금은 7월에 신청해야 유리하다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이 7월에 특별히 더 많이 오르는 제도는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생긴 이유는 매년 7월 무렵 연금액 조정과 관련된 소식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를 잘못 이해하면서 7월에 신청해야 인상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의 공식적인 연금액 인상은 매년 1월을 기준으로 반영됩니다. 즉 인상 자체는 이미 1월부터 적용되고 있는 것이지 7월에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7월은 그동안 반영된 내용을 정산하거나 조정하는 과정이 포함되는 시기일 뿐, 새로운 인상 혜택이 시작되는 시점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연금이 오르는 시점은 1월인데 일부 사람들이 7월 정산 소식을 듣고 7월에 신청해야 유리하다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7월만 기다렸다가 신청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청을 늦추면서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미 수급 자격이 생겼는데도 7월이 더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믿고 몇 달을 기다린다면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연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연금은 수급이 시작되는 시점 자체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기다리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특히 첫 수령 시기가 늦어질수록 실제 연간 수령 총액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생일 기준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해당 연령이 되었다고 바로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만 되면 자동으로 연금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제 지급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해당 수급 연령에 도달한 뒤 생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첫 지급은 생일 다음 달 25일에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1963년 4월생인 분이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실제 첫 지급은 생일이 있는 달이 아니라 그 다음 달 25일에 이루어집니다. 즉 생일이 기준점이 되고 지급은 그 이후에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같은 해에 태어났더라도 생일이 빠른 사람과 늦은 사람은 실제 연금 수령 시기에 적지 않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작은 차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연간 수령액과 전체 수급 기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확한 수급 시기를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달력이나 휴대전화 일정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생일이 가까워지면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련 안내문을 보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수급 시기가 다가오면 우편을 통해 필요한 절차와 신청 방법 등을 안내받게 되는데요. 이 안내문에는 생각보다 중요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수급 가능 시기, 신청 방법, 필요한 서류 등 실제 신청 과정에 필요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안내문을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본인이 수급 시기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생일이 지나고 수급 나이가 되면 알아서 통장으로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이 시작됩니다. 즉 받을 자격이 생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입금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만약 수급 자격이 생겼는데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이 그대로 미뤄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모든 경우가 동일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과 기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때 신청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다가 몇 달치 연금을 놓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뒤늦게 공단을 찾아가 문의했지만 이미 지급 기준 시점이 지나 일부 금액을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신경 쓸 걸 그랬다. 결국 연금은 누가 대신 챙겨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관리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예전에 한번 알아봤으니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도는 계속 바뀌고 개인 상황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그리고 1355 고객센터를 통해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데는 몇 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몇 분이 향후 수년, 수십 년 동안 받을 금액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실제로 얼마를 받게 될까? 라는 부분입니다.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만 거치면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와 가입 기간을 기준으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앞으로 몇 년 더 가입할 경우 얼마나 늘어나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어 노후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빠지지 않고 나오는 질문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조기 수령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최대 5년까지 앞당겨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래 만 63세에 받을 수 있는 분이라면 조건에 따라 만 58세부터 수령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알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선택하면 연금액이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1년 앞당길 때마다 약 6% 정도가 감액되기 때문에 5년을 당기면 전체 연금액이 상당히 감소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으로 받을 경우 월 80만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5년 먼저 받게 되면 실제 수령액은 눈에 띄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빨리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의 경제 상황, 건강 상태, 향후 소득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조기 수령 기간 중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지급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거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이 바로 실수령액입니다. 예상 연금액이 곧바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역시 건강보험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입금액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 계획을 세울 때는 표시된 금액이 아니라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현재 제도와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앞으로 국민연금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바뀌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1962년생부터 1968년생까지의 세대는 향후 제도 변화의 영향을 직접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먼저 가장 주목받고 있는 변화는 연금 인상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들에게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중심이었다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방향은 처음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보다 유리한 기준을 적용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흐름이 계속 이어진다면 앞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더 높은 기준선에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첫 수령액 자체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연금은 최초 수령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처음 시작하는 금액이 높아질수록 이후 인상되는 금액 역시 함께 높아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소득이 있는 연금 수급자에 대한 기준 변화입니다. 기존에는 연금을 받는 동안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연금 일부가 감액되거나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제도가 개선된다면 연금을 받으면서도 보다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도 일을 계속하고 싶거나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소득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긍정적인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연금 재정과 관련된 보험료율 조정 가능성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지면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도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세부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의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도 변화 자체보다도 그 변화에 얼마나 빠르게 대응하느냐입니다. 같은 제도 안에서도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금을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6가지는 반드시 체크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예상 수령액 조회하기. 둘째, 생일 다음 달 25일 확인하기. 셋째, 국민연금공단 안내문 확인하기. 넷째, 기초연금 수급 가능 여부 확인하기. 다섯째,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비교해보기. 여섯째, 가입 및 납부 내역 점검하기. 이 6가지만 미리 준비해도 연금 수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 변화는 특히 1962년생부터 1968년생까지의 세대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첫 수령액은 향후 연금 생활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신청 시기와 준비 과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출생연도와 생일에 따라 수급 가능 시기와 첫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제도 변화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예상 수령액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몇 분이면 확인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앞으로의 노후 계획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에 1962년생부터 1968년생 사이에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오늘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노후 준비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히 매달 들어오는 돈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노후 자산이며 미래 생활을 지탱해 주는 중요한 안전망입니다. 조금 더 빨리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국민연금을 몇 세부터 받으실 예정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조기 수령을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연기 수령을 고민하고 계신지도 함께 이야기해 보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안정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